주인공 다니엘이 다니던 학교로 한 전학생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테오. 독특한 차림새와 특유의 냄새 때문인지 테오는 가솔린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런 테오에게 다가가는 다니엘. Ouais, tu connais? Bah ouais, mon père en fabrique. Ton père est dans... 물론 다니엘 역시 이름보다 별명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목에서도 등장하듯 그의 별명은 마이크롭. 그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마을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곳을 찾은 건 테오 뿐이었죠. 그렇게 우정을 다져가던 두 사람은 고철을 팔러 갔던 고물상에서 오래된 엔진을 손에 넣게 됩니다. 다니엘과 테오는 자동차를 만들어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되죠. 이들은 엔진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해 갔던 등록소에서 Ça a foiré. Comment ça, ça a foiré? Tu m'avais dit que l'homologation, c'était une simple formalité? Oui, bah je me suis planté. 그러자 다니엘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차를 집 모양으로 만들어 차량 등록 없는 움직이는 집을 만들자는 것. 이후로 집 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두 사람. 종업식 다음 날에 맞춰 이들은 자체 제작한 자동차, 아니 집을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신나게 집을 운전하던 이들. 그런데 화장실을 가기 위해 멈췄던 곳에서 경찰을 보게 된 다니엘. 다행히 무심한 경찰 때문에 위기를 넘어간 이들. 모험의 첫날 밤 나란히 누워 무서운 이야기를 하던 두 사람의 집에 누군가 들이닥칩니다. Vous êtes là? Pourquoi vous avez construit une cabane dans mon jardin? C'est pas une cabane, c'est une voiture, monsieur. Vous pouvez pas rester. 알고 보니 남자의 정체는 이들이 집을 세워두었던 마당의 주인. 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자신들을 입양하기 위해 호의를 베푼다고 착각한 이들은 집주인의 만류에도 이 곳을 벗어납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자신을 여자라 착각했던 게 기분 나빴던 다니엘은 머리를 자르기 위해 미용실을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수상했던 이 미용실. 다른 손님과 주인 간의 시비까지 붙자 엉망으로 머리가 밀린 채로 다니엘은 도망을 택합니다. 금세 붙잡히긴 했지만 다행히 이발 비용만 뜯겼던 다니엘. 그런데 다음 모험을 위해 떠났던 곳에서 이들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캠프족으로 착각한 공무원이 이들의 바퀴 달린 집에도 불을 지릅니다. 꽉 막힌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했던 다니엘과 테오. 하지만 이들의 모험은 여기서 끝날 운명에 처했습니다. 자유를 갈구했던 두 소년의 일탈 혹은 여행은 여기서 끝나게 돼버렸을까요? 이 작품은 2015년에 제작된 미셸 공드리 감독의 작품입니다. J'ai peur de moi. 작품의 주인공은 다니엘과 테오. 물론 작품에서는 이름보다 별명으로 더 많이 친구들에게 불리게 되죠. 이들의 별명은 비하적 의도가 강하게 녹아 있습니다. 체구가 작고 남성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작다는 의미의 마이크롭이라는 별명이 붙은 다니엘. 그리고 아버지의 차량 정비를 돕는 바람에 항상 기름 냄새가 나 가솔린이란 별명이 붙었던 테오. 이들에게 별명은 멸칭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이에 동급생도 거의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서로가 아웃사이더임을 알아본 이들은 오히려 더 강한 유대로 엮이게 됩니다. 마치 자신들을 잘못된 사람인 양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동급생들이야말로 수준이 떨어지는 거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말이죠. 이 깊은 유대는 고향을 등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기까지 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던 두 사람이 능동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지만 익숙했던 동네를 떠나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도 이런 유대감이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이들의 여행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걸릴 뻔하기도 하고 잘 알지 못했던 어른이 쫓아오기도, 이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집이 다 타버리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큰 위기 앞에서도 어찌저찌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어른들이 뭔가 약간은 어설픈, 조금은 우스운 면이 있어서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던 이들의 유대가 이들의 여행을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작품은 독특한 결말로 그 끝을 맞이합니다. 학교를 떠나는 다니엘을 바라보며 서로 호감이 있던 여학생 로라가 숫자를 세는 장면으로 끝이 나기 때문이죠. 이때 로라는 자신을 냉정히 지나치는 다니엘을 보며 셋을 셀 동안 자신을 돌아보면 용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셋을 세고도 그가 돌아보지 않자 7가지 차분히 숫자를 세고 이내 무한대라는 이야기를 남기게 되죠. 이는 다니엘을 향한 로라의 애정이 담겨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설정했던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끝까지 그가 돌아보길 기다리는 순애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끝내 로라를 돌아보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에서 그가 이 학교에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테오가 학교를 떠나게 된 것, 그리고 그제서야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던 친구들에게서 환멸을 느끼고 자신만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테오와 다니엘의 여행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짧았던 일탈의 순간에서 몰라보게 훌쩍 커버린 채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던 두 소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깨달으며 한 뼘 더 성장한 다니엘과 테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던 영화 마이크로 앤 가솔린이었습니다. Là, c'est mieux.